네, 플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중고차를 샀잖아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새 차를 사면은 너무 감가를 많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현대가 한 300 정도, 200, 300 정도로 무조건 보고요. 쌍용 대우는 400에서 500 정도 감가를 쳐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차가 2016년 1월식이고요. 48,000을 뛴 차입니다. 이건 개인 출품 물품이에요. 이건 법인 게 아니고 개인이 이제 타다가 딜러분들한테 팔면은 매고를 당하셔서 이거 내놓으신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3,500만 원짜리 차가 5년 만에 1,160이에요. 근데 이 차주분은 이 또 수수료를 내야 돼서 제가 볼 때 1,1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500 빼기 1,100은 2,400이에요. 그럼 감가가 얼마가 된 건가요? 2,400이면 나누기 5 하면 되죠. 500만원, 480만원이네요. 480만원이 감가가 됐습니다. 뭐 사람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뭐 팔 수도 있고 계속 탈 수도 있고 오래 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중고차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차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3,500짜리 차를 1,160에 제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중고차를 사는 게 보통 엔카나 아니면 동네 그 중고차 상사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사거나 동호회를 통해서 사시는 게 있는데, 저는 좀 다른 방법을 통했죠. 제가 알아보니까 자동차 경매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공매랑은 다릅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 다르고요. 이거는 대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렌트카라든가 법인 차량을 받거나 개인 차량을 받아서 이제 경매에 올린 다음에 경매장에서는 수수료만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차를 사기 전에 무조건 동호회를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 차가 고질적인 병이 있는지 아니면은 큰 문제가 있는지 리콜 사항이 있는지 이걸 다 봅니다. 다 보는데 특히 트리스모는 16년식부터 2.2 엔진에 벤츠 7단 변속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마지노선을 잡은 게 5만에서 10만, 그 다음에 16년식 엔진도 2.2 좀 힘도 좋고, 특히 이 쌍용은 16년 이전은 미션이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외하고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헤이맨의 이기영 평가사님이 저랑 지금 이제 소통을 하면서 경매를 봐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경매장에서 차를 샀잖아요. 헤이맨에는 5분의 평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사분이 뭐냐면 차를 봐주는 입찰 대리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뭐 일반인이 가서 이런 게 아니고 이분들은 자격증이 다 있어요. 이 관련 자격증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 차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세요. 근데 나중에 제가 더 많이 알죠. 왜? 그분은 전체적인 차를 알고 저는 제 차를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엔 제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저희는 경매로 나온 차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 접근이 안 돼요. 제가 회원가입까지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대리인들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내줘요. 뭐 언제 이게 차가 나온다고 이거 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 차는 어떻고, 와 사고가 많이 났다. 어메? 이 차는 본네트 완전 와장창 다 나간 차예요. 뭐 이런 차부터 해서 950만 원짜리 요거를 제가 잡을 뻔했는데 못 잡았어요. 이게 1200에 낙찰됐어요. 14년식인가 됐는데 키로수는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뭐 사고는 있는지 이런 자료를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얘기를 해요. 카톡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봐주시고, 이건 좋아요. 그러면은 경매사님이 경매 있는 날 가셔서 그걸 이제 봐요. 실차를 보고 사진을 찍어주거나 카톡을 보내요. 이거 좀 안 좋다. 사고가 데미지가 크다. 그럼 포기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몇 대를 보냈어요. 한 달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사님이 5분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궁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아바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직장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한 번은 갔어요. 제가 한 번은 가서 시스템을 공부하려고 안성경매장 가서 한 번은 봤는데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톡을 주고받는데 벌써 어떨 때는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저랑 몇 번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헤이만한테 그 카톡을 보내시면 다른 분을 또 해줘요.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궁합이 맞는 분이랑 가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자격증까지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 헤이맨 그 밴드에 들어가면은 리스트만 뽑아줘요. 그러면 계속 보다 보면 감이 와요. 이 차는 얼마, 이 차는 얼마, 이 차는 얼마 딱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잡은 차를 딱 봤는데 느낌이 샤한 거예요. 뭐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뭔가 감이 온다는 게 있어요. 평가사님은 그 전산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카톡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엔카에서 얼마나 팔리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경매 작전에 들어가요. 그러면 경매사들보다 한 100 정도, 50에서 100 정도 이렇게 싸게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굉장히 싸게 사는 건 아니고 100 많이 받으면 200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정도 받으셔서 그걸 이제 수리비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가 온 거예요. 근데 느낌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1350에 잡자. 전에 더 안 좋은 차가 1250인가 이렇게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엔카에 가면 지금 또 약간 떨어지거나 변동폭이 있는데 그때 1600에서 1650이에요. 그 차를 가져오려면 저 차를 키로수, 옵션 그 다 나오거든요. 평균 그래서 1600인데 그러면은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엔카차는 전부 광이랑 다 내고 세차까지 다 한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 한 50만 원 정도 빠진다고 보고 전 1350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50을 잡자고 했는데 딱 카톡이 왔어요. 느낌이 좋습니다. 딱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날 사람이 없었대.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경매장에 보통 경매장 안에 10명이나 2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날은 자기까지 3명이 있다. 그래서 잘하면 싸게, 원격으로도 하는데 하여튼 감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잘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그러더니 잡은 거예요. 1160에. 제 차예요. 48,000 얼마 뛰었네요. 냉관시 상태는 상당히 좋긴 한데 의아한 게 다른 차들은 전부 다 눈이 덮여 있는데 이 차만 눈이 안 덮여 있네. 이유가 뭘까? 외판은 상당히 안 좋아요. 외판이 안 좋대요. 네, 벌써 범퍼도 먹고. 벨트 쪽에서도 약간 위험이 들리고. 맞아요. 이거 그거 있어요. 그 텐션 스프링 교체해줘야 돼요. 오만 탔기 때문에 해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다 보내줍니다. 자료를 보내주면 그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해서 제가 얘기를 그래요. 근데 이 차가 외판이 되게 많이 먹었어요. 보시면 이게 왜 싸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보면 뼈다구 먹은 사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프레임을 먹고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건 없는데 보험은 3건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150, 200 이런 거 막 범퍼 깨지고 이런 거는 3건인가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차가 외판이 너무 안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먹었죠? 예, 여기 먹었어요. 한 판. 여기요. 여기도 먹었죠? 2판, 3판. 여기도 먹었어요. 4판. 그리고 반퍼도 먹었어요. 예. 트렁크도 먹었어요. 여기도 먹었죠? 이렇게 외판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딜러분들이 이거를 고민을 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차가 많이 먹으면 판금을 해도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트리스모가 그렇게 인기 있는 차종은 아니에요. 찾는 매니아도 있지만 그렇게 인기 있는 차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딜러분들이 들달라붙은 것 같아요. 낙찰 금액이 1165만 원이에요. 1165만 원. 여기 경매장 수수료 2.2%.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거랍니다. 이게 25만 6천 원. 그리고 평가사 수수료 47만 5천 원. 여기 가면은 30만 원이고 못 가면 47만 5천 원. 매도비 30만 원. 이것도 무조건 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전 대회 등록비 4만 7천 원. 성능 점검 7만 8천 원. 탁송 제가 수리를 맡겼어요. 탁송료 일산까지 5만 5천 원. 그래 가지고 취등록세에서 10% 116만 5천 원이고요. 다 해서 제가 받은 게 1,400,026 300이에요. 근데 취등록세는 빼야 되죠, 그쵸? 엔카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뺄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받은 게 얼마냐면 엔카에서도 보시면 차 값이 있죠? 그 뒤에 들어가면 추가 금액을 누르면 또 넘어가서 취등록세는 따로 내요. 그러니까 엔카에 있는 게 취등록세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뺄게요. 1165 000 1280만 원에 제가 이 차를 지금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으로 보내서요. 7판을 판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반파도 교정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왔냐면 70만 원이 나왔어요. 70만 원. 그럼 여기다가 70만 원을 더 해야 돼요.
일십, 백, 천만, 십만은 그러면 100, 1300, 1350만 원이에요. 요게 지금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게 엔카에서 얼마냐? 1600에서 1700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차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수리를 다 마친 차입니다. 야, 차 색깔 보세요. 여기였죠? 처음에 받았을 때는 큰 데미지는 없었고요. 여기도 지금 나갔었죠. 나간 자국, 여기도 지금 보면 도색을 다 했죠. 여기도 이렇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수리를 다 완료한 사진입니다. 반파도 완전히 데미지를 먹었었는데요. 이 정도면 복원 깨끗이 됐죠. 뭐 새 차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우측도 보시면 제법 잘 나왔어요. 100%는 아니고요. 수리가 만족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은색이에요. 이 은색이 좋은 게 그게 관리가 용이합니다. 정말 좀 약간 올드하지만 새 차 안에도 제일 깨끗한 차 바로 이 차 은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수리를 한 거죠. 1350에. 그래서 얼마 들어갔냐면 다 해서 취등록세 10% 1116만 5천 원인데 차액은 환불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환불 다 해줍니다. 다 해가지고 내역서까지 다 보내줘요. 정산을 한번 한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낙찰 금액, 수수료, 헤이월드 수수료, 매도비, 이전 대행료, 성능 점검비, 탁송료, 취등록세 선납해서 다 해서 이제 43만 8,133원을 저한테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 1200 줍니다. 그리고 이거 다 해주시는 거죠. 뭐 다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등록증까지 그냥 다 해주면 받아갖고 오면 돼요. 여기 보면 성능 점검부가 있고요. 자동차 해서 점검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중고차를 제가 지금 이렇게 샀잖아요. 경매장에서. 그러면 이게 보증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보시면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여기가 보험료가 또 들어가요. 16,060. 그래가지고 보시면 20만 킬로가 넘은 차는 안 돼요. 보증 기간이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 해서 엔진, 변속기, 헤드, 블록, 냉각 자치, 조향등 뭐 이런 거 다 해줘요. 중고차인데 한 달 안에 고장 안 나면 고장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보증까지도 다 받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차가 지금 보시면 엄청 삐까뻔쩍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차가 얼마로 바뀔지 모르고 사고 내역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딜러분들을 다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좀 아직까지 믿음이 좀 덜 가더라고요. 딜러분들한테, 중고차 딜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믿을만하게 가서 하기가 좀 선뜻 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쌩얼인 차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내가 알고 고쳐서 타면은 괜찮아요. 속지 않잖아요. 그 선택은 제가 하는 거니까요. 아 그래? 너 상처가 있어. 그래 외판 많이 다쳤네. 괜찮아. 아저씨가 너 나랑 같이 10년 넘게 가자. 내가 너 아껴줄게 하면서 수리를 한 거죠. 수리를 싹 하고 이제 정을 들여서 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운에 따라서는 되게 싸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보험료가 1640이에요. 보험사들은 되게 그 보수적이신 거 아시죠? 내 차가 지금 이것밖에 안 돼 이러실 거예요 아마 매년.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1640이에요. 사고 나더라도 만약에 제가 뭐 도난, 전손, 화재로 인해 가지고 뭐 엔진 조금만 먹어도 전선 처리 되잖아요. 그러면 1640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약 뭐 싹 다 해서 가져오는데
모든 거 다 해가지고 지금 1300 얼마 들여서 가져왔는데, 하여튼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팔아도 100만 원 이상은 남길 자신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번호판 가리고 나서 제가 동호회 같은 데 딱 올려놓으면 오시고 보셔서 사실 거예요 아마. 왜? 엔카가 예를 들어서 1600, 1700인데 1500에 올려놓잖아요. 와서 보죠. 한 50 내고 하겠죠. 그럼 1450? 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차입니다, 이 차가.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해요. 뭐 1년의 과정이 또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은 배팅, 도박 뭐 이런 요소도 좀 있잖아요. 운빨에 따라가 저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운빨에 따라서 정말 좋은 차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곳이 경매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차를 사야겠다 그러면 카페를 가입을 하시고요. 그 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시세를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내가 알고 나서 들어갔을 때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차의 특징에 대해서부터 해서. 하여튼 뭐 하루에도 10번, 20번씩 엔카, K카 들어가서 봤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대충 감이 오고 좋은 차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선택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또 메리트가 있어요. 딜러분들한테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경매는 또 그 느낌이랑 달라요.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경매가 좋다 이게 아니고, 새로운 길도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네, 이것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엔카, 그 다음에 동네 중고차 센터, 그 다음에 지인 아니면은 카페, 동호회, 요 4가지 정도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경매장.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다 보면 좋은 차를 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중고차는 케바케고 위험이 따라요. 제가 지금 저거 가져와서 한 200km 탔는데, 아 정말 차 묵직하게 잘 나가고 너무 좋아요. 플랜비는 이걸로 이제 차박용 차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의자를 다 떼어내서 구조 변경도 하고요. 정식 구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스텔스 차박 모드로 한번 해서 꾸며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상 오늘 좀 뭐 두서가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이 영상 한 편에 담기는 조금 저의 역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헤이맨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시면은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셔서 첫 번째 경매장 한번 가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매할 땐 가십시오. 저는 못 갔어요. 바빠서 못 가는데 가세요. 가면 달라요. 아 이걸 내가 얼마까지 감이 와요. 이게 카톡으로 보는 거랑 내가 내 차를 보는 거랑 달라요. 더 재밌으시니까요. 가능하시면 가시면 또 수수료도 싸요. 30만 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차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플랜비는 너무 좋습니다. 제 차 계속 올릴 거예요. 구조 변경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로파일 올려서 이제 차박용으로, 스텔스 차박용으로 만들고 이런 거, 그런 변화돼가는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플랜비의 중고차 구매 과정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코로나19 조금만 참으시면 백신 맞고 저희 스킨십 할 수 있을 거니까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